처음 학교로 지금 청주시 이번에 등록률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 18시 기준으로 50개 원 중에서 40개 원, 80%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됐습니까? 금요일 날 마감한 거 아닙니까? 예, 금요일 날 마감이었는데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제 18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처음 학교로에 대한 그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처음 학교가 이제 그 입학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립 유치원도 공인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사립 유치원에서는 큰 유치원의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유치원의 경우에 처음 학교를 도입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미달이 좀 많이 생길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좀 행정적으로 좀 고안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원이나 그리고 또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 학생들도 추첨에 의해서 저기가 되면은 그 작은 원은 그 한 학생을 때문에 그 통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해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직 많은 사립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뭐 아주 몇 개 원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추후에 좀 행정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교육청 질의 때 제가 질의 다시 드리고요. 근데 이 비공무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급식 쪽이 워낙 많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징계받은 사항도 많고 왜 이런 청주교육청이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청주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뭡니까? 네, 청주교장위원장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비공무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급식 납품을 할 때 납품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이제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청주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유난히 급식 관련해서 문제 여러 가지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건의 리베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리고 지금도 저기 수불장을 작성합니까? 영양사들이 급식 수불장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납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전부 작성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불장이 설탕이 3kg 들어와서 오늘 1kg를 썼는데 남은 잔량까지 수불장을 작성을 합니까?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충북만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불장을. 죄송합니다. 식품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본의원이
9월 달에 확인했을 때 수부장을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수불부가 그거는 그 타 교육청 사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북교육청이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벤트나 이런 부분으로 자그마한 비위가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수불부를 작성을 하게 시켰습니다. 이게. 예, 청주교육장 유지합니다. 9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없앴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그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도 시행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청주교육청이 그 신흥부가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돼서 한동안 시끄러웠죠. 예, 시끄러운데 지금은 잘 해결이 되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게 권익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권익위까지 올라가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특수학급 설치가 교장의 재량권입니까? 학교장이? 교장의 재량권은 아니고요. 네. 특수학급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특수학생이 입학을 하거나 또는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증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나가서 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한 후에 도교육청에 증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충북교육 지원청을 전체를 다 그 이제 오늘 청주가 마지막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충주하고 청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관내에 31개 여기 특수학급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네. 총 119개 학급에서. 근데 이제 30학교의 특수학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유 교실이 없어가지고 증선을 못하는 학교가 2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개 학교는 그 내년도에 증설 계획으로 있는 학교가 3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그 내년도 졸업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증설 요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청주가 일단 그 쏠림 현상이 많죠. 신도시 쪽하고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학교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어쨌든 건의를 해서 이 특수 학생들의 그 학습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그 방과후 활동 내역을 보니까요. 방과후를 안 하는 유치원이나 이쪽에 많습니다. 방과후. 예.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종일반이나 방과후의 경우에 종일반의 경우에는 이제 그 특수교육 종일 전담자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원 배정 차원에서 정원이 어려워서 이제 좀 많은 학교에서 못 하고 있고요. 방과후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 건강상 이유라든지 또는 치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일반은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종일반의 경우에는 거기 지금 보고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섯 개원만이 지금 종일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수요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 종일 전담자를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러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거는 교육청의 차원이 아니라 총액 인건비로다가 운영이 총액으로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특수 학생들은 종일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대안이 없는 부분이네요. 총액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력 충원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인건비 이제 가치 기준은 없다 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종일반에 꼭 반드시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에 인원을 좀 더 증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일반이 필요하다. 수요는 있다는 거죠. 예, 요구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요구가 있으면 네.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가치 그 판단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종일반을 운영하는 데는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종일반을 전혀 운영 안 하는 그 교육지원청이 예,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네네. 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방과 후 교육 지원비로 월 12만 원씩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또 치료 지원비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 방과 후 교육 지원비로 비영리법인 그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고요. 또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으러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 그 현황이 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운영을 안 해서 이렇게 낮은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낮은 건지.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만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들이 상당액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는 특수 학교가 몇 개가 있죠? 예, 4개 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4개예요. 그럼 공립이 몇 개입니까? 공립이 3개, 사립이 하나. 공립이 3개, 네. 사립이 하나. 네. 공립 둘, 사립 둘. 공립 둘, 사립 둘이요. 네. 그 수요는 안 부족합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이 초과된 학교들이 특수학급 중에서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회원학교에 특수학급을 좀 증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제 특수학교를 청주에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특수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특수학급이 아닌 이 특수학교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통합 교육을 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으로 배정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부분 통합 방식으로 해서 특수학급에서 2시간, 일반 학급에서 2시간 하면서 서로 일반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또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급에 대한 그 학급 증원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 건의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청주교육청에서 지금 자구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요지의 답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밀화가 돼서 교육청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자구책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 맛있게 하셨습니다. 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다문화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청주에 그 다문화 유치원 몇 개 설립되어 있습니까? 안남반님.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신자입니다. 다문화 유치원은 교장님은 모르실 테고요. 다문화 유치원이라고 따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정되어 있잖아요. 유치원 지정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여기 본 의원이 그 다문화 유치원 해가지고 보도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없다고 하시면은 그 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중국의 신문에 이 보도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지원국장 후보랑입니다. 의원께서 양해하시더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세요. 다문화 유치원 운영 사업은 경희 유치원과 아름드리 유치원 두 곳에 지금 800만 원, 700만 원 지원을 해서 다문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런데 충북에 지금 6군데가 있는데 청주가 사립으로 2군데만 저기 돼 있습니다. 지정이 사립으로. 근데 이게 다른 그 충북 관내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유치원들은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천에 2곳, 음성에 하나, 옥천에 하나 이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60%가 넘는 청주에 이 다문화 유치원이 사립으로 2곳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교육지원국장 후보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한 유치원 중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 아닌가요?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점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큰 그런 유치원에 우선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문화의 지금 이 기사 내용에 지적된 부분을 봐도 전문 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초등교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초등교육지원과장 손희수입니다. 경희 유치원을 가보니까 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청주 다문화 센터에서 국제교육원에서 그 카자흐스탄 이런 언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파견해서 주 1회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갖고는 언어를 능력시키는데 부족하니까 더 시간수를 늘려라 그랬는데 거기 필요로 하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교육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교원 양성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2018년도 현재 초등만 3,727명입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의 그 다문화 학생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인원수. 유치원하고 초등에. 예, 교육지원국장 후보랑입니다. 초중에 저희가 지금 1,498명, 그래서 초등학교에 1,249명, 중학교에 다시 한번요. 초등에 1,249명, 이건 1249 명. 2018년 4월 1일자 행정요람 그 기준입니다.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아직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파악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저희한테 그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은 유치원은 아예 다문화 학생 수가 아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그죠? 바로 파악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도록 모르세요?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모르세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중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치원 파트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다문화 여기 지원 보니까 예산 지원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 정도. 근데 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좀 병설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다문화들이 있는 곳에는 좀 권유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역별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립을 다문화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학생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라서 거기서 위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교육개발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한번 따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사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다문화 유치원생들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얼마나 돼 있는지 몇 명인지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거기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교육개발원에서 위탁 의뢰해서 조사한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 교육청 자체 자료는 없다는 말씀. 조사를 안 해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뭐 한번 파악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이 며칠째 지금 교육청에 이 질의를 해서 오늘 이 자료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예비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복명초, 한벌초, 경덕중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러시아, 몽골 이런 쪽 언어, 인도네시아 이런 쪽 언어를 구사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 예비 학교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다문화 강사들이 있고요. 만약에 언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 개설이 되어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 그 언어교육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해당되는 언어를 구사 가능한 강사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예비학교 예산을 보니까 한벌초, 경덕중 2,800만 원, 강사 등 운영비. 이 강사비는 얼마? 좀 이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사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 강사비는 한국어 강사도 있고 다문화 언어 강사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그 하루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네, 아닙니다. 하루에. 하루라면 몇 시간을 하는 건데? 보통 와가지고 이제 오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오전에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에 3만 원. 이게 이제 그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어떤 그 채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학 교수도 있고 또는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유치원은 그 외국인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이게? 그 유치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학교 여기는 그 외국인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는데 지금 복대초 같은 경우도 11명이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명의 4개국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아직 예비학교가 설립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문화 예비학교가 언제 예비학급이 언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공명초등학교 한벌초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도 이제 다문화 예비학교가 이제 필요하겠다 해서 경덕중학교의 경우는 아마 3년 전에 제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명초등학교는 갑자기 그 러시아계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하게 그 국제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학교를 두 학급을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준도 한 12명 되고 여기는 지금 설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그 예비학교 세 학교는 이렇게 이제 강사가 파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인접한 학교, 복대초라든지 서원초 이런 쪽도 이제 그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 강사, 한국어 강사, 다문화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언어 소통 능력이 잘 되어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학급이 별도로 학교에 와서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면 학급의 형태로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 학생, 그렇지, 이제 학급으로 따로 이제 그 언어 소통 능력이 길러질 때까지 따로 이렇게 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명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위원님 제가 유치원 현황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치원은 현재 28명 정도로 제가 갔을 때도 그 러시아 쪽이나 카자흐스탄 쪽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름드리 유치원은 4명입니다. 4명. 네네. 그래서 그때도 국제교육원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주 1회 오고 있는 거 갖고는 이 아이들을 다 지도학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어려우니 그 지도교사를 파견해달라 그랬더니 이 러시아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 러시아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어도 돼야 되고 또 한국어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 강사가 없답니다. 인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강사를 좀 조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공립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없습니까? 공립 유치원. 현재 저희들이 유치원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파악된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해봤다는 말씀이시죠? 통합 운영하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 소통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그런 아이들이 실태 자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문제점 아닙니까? 그죠? 예, 유치원 부분도 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런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그 학생 수들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게 설치 의무화를 시키든지 그 지금 특수학급 같이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지 전혀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 자체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은 그 외국인 학생들도 문제지만 우리 학생들도 문제입니다. 그냥 갑자기 전혀 별개 다른 그 동질감이 없는 이질감이 있는 그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그 실태는 꼭 올해 파악을 하셔서 내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행감자료도 제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 실태가 파악이 되면은 본위원한테도 자료 좀 제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교육장님이 그 다문화 유치원에 대한 그 실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데요. 그 청주교육전청에서 제출해주신 이 업무 추진 상황 여기에 보니까 지원된 금액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67페이지. 예, 이거 안 보셨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 유치원 2개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보시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주시고 안 보신 거죠,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보긴 봤습니다만은 제가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유치원이 한 개소에 2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800, 700이 지원됩니다. 위원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그럼 담당 국과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네, 수성지원과장 손희수입니다. 그 두 개 유치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서 참여한 학교로서 그 예산 지원액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예, 도교육청에서요. 네, 그럼 그냥 그 지원청으로 와서 집행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직접? 이제 예산액을 공모사업 할 때 예산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근데 추진 사항에다가 이걸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지금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여기다 기록을 했는 주요 업무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문화 예산 지원한 상황을 여기다 그럼 이 추진 상황에서 네네.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냥 그 치정만 청주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도교육청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여기 사업의 주요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체육 평생 건강과장님 이거는 원래 그 교육청 질의 내용인데요. 그 지난년도 11월 2일 날 그 어디야 중앙여고 급식권 관련해서 그 부실급식으로 논란이 됐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9월 1일자로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괴산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거 충청북도가 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한 끼 5천. 네.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2018년 1월 8일 날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모직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정직 2월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9일 날 정직 처분 통지를 했고요. 이 정직 처분 종료 후 현재는 육아 휴직 중입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그리고 징계 처분 불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9일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공모직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청구를 했고요. 2018년 2월 12일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공모직 인사위원회 기각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 교육청관 고등학교 교육청관 날이라서 그런데요. 그 지도관리 감독이 정말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이 뉴스에도 사진이 나왔지만 소세지 한 조각에 그 콩나물만 있는 이런 급식입니다. 이게 참 충청북도 교육을 먹칠한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 그 다른 학교들도 지도 점검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 교육청에 그 친환경 급식센터가 몇 개 있죠? 쌀이 2개소가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친환경 급식 공모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 2곳이고요. 그 농산물이 3곳, 축산물이 3곳입니다. 그러면 그 8개입니다. 총. 친환경 야채하고 곡물하고 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아니 따로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고요. 지금 그거 운영 실태는 그 충청북도에 있는 그 지역 농산물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 지역은 현재 그 32.4%를 저희가 쌀이나 작곡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야채나 이런 부분, 야채나 과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충북 도내에 그 농산물 소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
충북 지역의 32.4%입니다. 쌀하고 전체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럼 쌀은 어차피 다 충북산일 테고 네. 작곡들도 거의 충북이 많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그 야채나 과일에 대한 비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요. 그 별도 이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거는 따로 저희가 아직 취합한 건 없습니다. 행감을 앞으로 9월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 9월 1일 날 오셨다고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은 행감을 질의하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료를 그리고 업무를 좀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행감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됐고요. 그리고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예. 이번 그 수능에서 뭐 별 문제 없었습니까? 청주는? 중등교육청과장 박찬입니다. 저희 그 56 시험지구는 위원장님 비롯한 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지원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56 시험지구는 18개 고사장에서 1,380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그 별도 시험장에서 본 학생들이 10명 정도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부정행위로 이 적발되는 6명입니다. 근데 이 부정행위가 저들이 그 많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여서 안 될 물품, 뭐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6건 중 4건이 돼서 그 점 이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응시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그 1교시부터 4학기까지는요, 그 결시율이 9%대로요, 작년 11%보다 한 2% 정도 낮아졌고요. 5교시는 저희 선택 과목인데 5교시는 작년에 25%에서 이번 36% 좀 다소 증가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대체적으로 결실이 좀 낮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수능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일단 데이터를 좀 여쭙게 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장님, 예, 그 우리 자유학기제 특수 쪽 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죠.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 방법, 교육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특수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이 특수 자유학기제 체험처를 적극 발굴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처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뮤지컬 요 공연 관람 요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처로는 사단법인 청주교구 사회복지회 믿음의 식품 여기를 아이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밝은누리 표준사업장 진로 체험장으로 화장품 포장하는 이런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아직 뭐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학기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뭐 어려운 점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것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학생들 체험 활동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이렇게 뮤지컬 관람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체험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렇게 체험장 다닐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교과과정이 끝나면은 꼭 우리 문제점이나 이런 의견 수렴을 설문지 조사를 해서 학부모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서 향후 문제점의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학교 중에서 그 학구 위반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의 데이터를 좀 받아왔는데요. 남성초 같은 경우에 54명 중 30명,
대길초 같은 경우는 20명 중 40명 중 20명. 지금 많습니다. 여기 옥산초 분교 37명 중 20명. 여기 일반학부제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구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학구 위반 사례. 학구 위반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어떤 뭐 일반 학부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동문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이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안이 뭡니까? 이게 참 저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청주 지역의 특수성인데요. 그 청주의 그 도심권은 지금 관일학급들이고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 구청원군 지역의 학교들은 전부 소규모 학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 원칙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구제를 아까 말씀드린 공동학구제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청주에 거주하면서 학교만 그쪽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작은 학교 살리기에 근본적인 취지는 그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정책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학구만 공동학구제로 풀어져 버리면 아이들은, 부모들은 그냥 도심권에 거주하고 아이들만 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공동학구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네, 저희 소관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좀 추가드릴게요. 이 초등학교 부분에서 이 학구 위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가요? 학구 위반하는 사유는 보통은 이제 작은 학교를 가서 이제 작은 학교가 대체적으로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면지역 학교가 방과후비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해서 작은 학교를 찾아가느라고 학구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학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통학도 버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요?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학구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통학 버스를 지원을 해준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니고 싶어서 그쪽 학교를 가는데, 이 일반학부제가 아닌 학구 위반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그 통학 버스를 지원을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교육청에서 재작년부터 통학버스 계약을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면서부터는 학구 위반된 학생들 통학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학구 위반을 주소지를 옮겨놓고 학구 위반을 한 경우는 저희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교육장 유지합니다. 그거는 제가 더 헷갈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보니까 통학구역을 위반하고 버스가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시스템 때문에 충주 시내까지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지금은 제재를 가해서 통학구역을 위반해서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성화 소규모 학교 살리기나 이런 부분에 위반이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학교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야 통폐합이 될 거 아닙니까? 1개면 1개고 외에 그 부분은 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책을 가지고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끊어야 되겠죠, 그죠?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